안녕하세요. 명쾌한 최원장입니다. 자가 면역질환 유발 요인 6가지와 자가 면역질환에 대한 치료 솔루션을 정리해서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자가 면역질환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약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각각의 자가 면역질환에 따라서 다른 과에서 진료를 하고 거기에 따른 진단과 처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가 면역질환의 경향성이 서로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자기 면역계가 자기 조직의 어떤 부분을 공격하는지에 따라서 질병명이 달라진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자가 면역질환은 한 뿌리에서 나온 여러 가지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가 면역질환을 뭉뚱그려서 토탈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질환 하나를 진단받았다면 다른 종류의 자가 면역질환으로도 악화될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가 면역질환의 종류별로 증상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각각으로 나타나는 자가 면역질환에 대한 개별적인 대응책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큰 그림도 봐가면서 세밀하고 치밀하게 대응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 합니다. 오늘은 각 질환에 따라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신경 써서 치료해야 하는지 세밀한 이야기를 해볼 차례인데요. 여러 가지 자가 면역질환 중 오늘의 주제는 쇼그렌 증후군입니다. 자기 면역계가 외분비 샘 조직을 파괴하는 질환, 그것이 쇼그렌의 가장 알기 쉬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샘 조직에서는 분비액을 만들어 외부와 접촉하는 상피 조직을 촉촉하게 보호합니다. 그래서 쇼그렌 증후군이 있다면 인체에 분비액이 나오는 부분, 입이나 눈, 코와 기관지, 소화기관, 심지어는 피부와 비뇨기, 승기기까지 점차 마르고 딱딱하게 변합니다. 가장 먼저 호소하시는 것이 입마름과 눈마름 증상입니다. 침이 나오지 않아서 입이 건조하고 딱딱해지니 음식을 삼키기 어렵고 말하기도 어렵고 입맛이 변하고 마른 땅처럼 혓바닥이 갈라지고 입안이 뜨겁습니다. 침 분비가 줄어들어 충치가 생기기 쉽고 칸디다증 같은 2차 감염이 생기기 쉽습니다. 눈물샘이 망가지면 눈물이 나오지 않아 안구 건조증이 생기고 각막의 손상이나 충혈, 자결감이 심합니다. 침에도 소화액이 들어있지만 소화기관도 우리 몸 밖으로 소화액을 분비하는 외분비샘이라서 쇼그렌 증후군이 있다면 위장 기능도 떨어집니다. 코와 기관지에 점액 분비가 안 되면 코와 기관지가 마르고 간지럽고 기침이 나고 입물감이 심합니다. 바르톨린샘을 비롯하여 여성의 외연부와 생식기, 질 내부에도 점액을 분비하는 곳이 있고 항문이나 심지어는 입술에도 피지나 땀을 분비하는 곳이 있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관절액조차도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점액이라 쇼그렌 환자분들 중 관절의 통증이 심한 분들이 있는데 이 쇼그렌의 관절염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너무나 유사하여 구분하기에도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쇼그렌 증후군은 그저 입이 마르는 것 이상으로 온 몸이 사막에 땅 갈라지듯 수분이 부족하게 되고 쩍쩍 갈라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병원에서는 1차적으로 인공누액이나 인공타액을 처방해줍니다. 또 사이클로스포린 점안액이나 자가열청 안약 등을 처방할 수도 있겠죠. 필로카핀 등의 침 배출을 늘리는 약을 처방하거나 심각하면 스테로이드나 항류마티스 약, 면역 억제제 등을 처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은 그냥 증상에 대응하는 대증요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외분비샘 조직에 대한 면역계의 알러지 반응 자체를 치료하는 것이 쇼그렌 치료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외분비샘 조직에 알러지가 있으니 자기 면역계가 면역 반응을 일으켜 공격하게 된 것이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 명쾌한 최원장의 영상을 처음 클릭하신 분들은 알러지를 치료할 수 있다는 말도 처음 들어봤겠지만 자기 몸에 대한 알러지라는 개념도 이상하고 자기 샘 조직에 대한 알러지를 치료해서 쇼그렌 증후군을 호전시킬 수 있다는 그런 컨셉도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당연히 이런 논리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는 다른 한의사들도 이런 식의 접근법이 상당히 생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치료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신체 조직에 대한 알러지를 치료하는 것이 치료법이 없다는 자가 면역질환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노하우입니다. 명쾌한 알러지 치료의 원리나 치료 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영상으로 많이 설명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기존의 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외분비샘 조직은 베이직 24의 23번 글랜드 믹스의 하부 항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글랜드 믹스를 잘 치료하는 것이 샘 조직에 대한 과민한 면역 반응을 멈추고 증상을 호전시키는데 결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자가 면역질환을 치료한 초창기에는 글랜드 믹스, 샘 조직의 혼합 샘플 위주로만 치료했었습니다. 약간 더 치료한다면 뇌신경계가 눈의 건조감, 입의 건조감을 좀 더 잘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드라이 아이, 드라이 마우스 정도에 대한 알러지 치료를 추가했던 정도였습니다. 아마 기존의 자가 면역질환 영상에서는 이 정도 수준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수준에서 몇 단계 더 진전했거든요. 1차로 글랜드 믹스의 치료에 성공한 후에 하부 항목을 좀 더 세밀하게 챙깁니다. 눈의 건조감이 심한 분들은 눈물샘에 대한 알러지 치료를, 침 분비가 안 되는 분들은 침샘에 대한 알러지 치료를 더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쇼그렌 환자분들의 증상에 따라서 피지샘, 땀샘, 소화액 분비샘, 모낭 등 각각의 샘 조직들을 단독으로 더 치료하는 것입니다. 자가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샘 조직을 좀 더 세심하게 진료하는 것이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쇼그렌 치료에서 좋은 케이스를 낸 치료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내분비샘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쇼그렌 증후군은 의학적으로는 체액을 분비하는 외분비샘이 파괴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많은 쇼그렌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니 체액을 분비하는 외분비샘만 문제가 아니었고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내분비샘의 기능도 동반되어 저하되는 환자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선인 갑상샘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갑상선 항진이나 저하 증상이 일어나고 자가 면역 질환인 그레이브스씨 병이나 하시모토 갑상선염도 동시에 진단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쇼그렌 환자분들이 불면증을 많이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원인을 찾아보면 내분비샘인 송과샘의 기능 저하로 일주기가 흐트러진 것이 문제라고 나옵니다. 그냥 눈이 마르니 눈에 모래알이 들어간 듯 뻑뻑해서 잠을 잘 못 잔다고 그렇게 생각할 차원이 아니었던 거죠. 또 다른 샘 조직인 뇌하수체의 문제로 호르몬의 불균형이 유발되고 생리주기나 패턴이 무너지고 장기간의 무월경으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악화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호르몬의 불균형이 여성들의 자가 면역질환 발병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는 이야기 지난 영상에서도 강조했었는데요. 그런 성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지시하는 지상하부와 뇌하수체의 문제,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난소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거죠.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콜티솔, 안드로겐, 알도스테론 등의 여러가지 호르몬을 분비하는 샘조직인 부신이 문제가 돼서 만성피로, 전신 쇠약감과 무력정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구토나 설사, 메스꺼림, 식욕 감퇴, 복통이나 발열의 증상이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쇼그렌 증후군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을 치료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문제를 간과할 수가 없었고 여러분의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하여 침샘이나 눈물샘 등 외분비샘에 대한 알러지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시상하부, 뇌하수체, 갑상선, 부신, 난소 등의 이런 내분비샘에 대한 알러지까지도 치료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쇼그렌 증상도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쇼그렌 증후군을 비단 외분비샘만의 문제라고 한정짓지 않고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기타의 모든 다른 내분비샘까지도 포함하여 세밀하게 치료하는 것도 제가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치료 방향입니다. 자, 이 다음 단계로 가면 증세가 완전히 심각해집니다. 쇼그렌 증후군이 보통은 샘조직, 선조직을 파괴한다고 하지만 약 5%가량에서는 선 외의 조직세포를 파괴하는 경향도 있긴 합니다. 선 외 증상을 두 범주로 나누는데요. 그 하나는 간질성 신장염, 간침범, 폐쇄성 세기관지염 같은 장기의 상피세포를 파괴하는 말초장기 침범입니다. 또 다른 쪽으로는 면역세포인 B세포가 조직세포와 결합해서 생긴 면역복합체가 조직에 침착해서 발생하는 상피해 소견입니다. 피부 자반증, 사구체 신염, 말초신경병증 같은 질환으로 악화됩니다. 보통 1차성 쇼그렌 환자의 예후가 좋다고 말하는데요. 침이 안 나오고 눈물이 마르긴 하지만 생명의 위험은 심하지 않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선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사망률이 증가하고 림프종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이렇게까지 악화되는 쇼그렌 증후군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직세포에 대한 알러지 치료, 조직세포 자가항체에 대한 알러지 치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은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쇼그렌 증후군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 염두에 둬야 할 점을 3가지 정도 지적하고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샘조직이 파괴되는 게 문제고 그것을 치료하는 것이 핵심 노하우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명치한 체원장을 찾은 첫날부터 바로 분비샘 조직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가 면역질환 치료 솔루션에서 자가 면역질환을 일으키는 여러가지 항목을 정리해 드렸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치료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 음식에 들어있는 기초 영양소입니다. 우리 몸의 조직과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 신경기에 대한 알러지를 치료하기 전에 인체를 가동시키는 에너지원, 우리가 먹고 소화시켜 우리 몸을 만드는 재료부터 먼저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자가 면역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뭘 먹으면 소화가 안 되거나 두드러기가 난다고 하는 일반적인 음식 알러지 환자분들에 비해서 알러지를 치료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계란 단백질, 칼슘과 우유, 유제품, 비타민 B군, 당분 등의 치료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하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면서 이 과정이 오래 걸리는 것을 무척 많이 경험했습니다. 자가 면역질환이 오래되고 그 증상이 심할수록 우리 몸을 구성하는 재료가 되는 음식에 대해서 인체의 기에너지가 심하게 반발하고 충돌하는 현상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할 수는 있는데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 꼭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알러지 환자에 비해서 알러겐 하나하나를 치료하는 것 자체도 많이 힘들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미리 꼭 알려드립니다. 다른 모든 병의원에서는 자가 면역질환은 치료법이 없고 평생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명희한 최원장은 이것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니 당연히 잘 되겠거니 하면서 너무 쉽게 생각하면서 왔다가 실망하는 분들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쾌한 알러지 치료는 아이템 하나하나를 탈감작해서 몸의 기에너지와 충돌하지 않도록 과민 반응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알러지가 있는 항목이 많을수록 치료 과정이 더 길어지게 되는데 자기 몸에 그렇게 알러지 반응이 심할 정도라면 사실상 먹는 음식 중에는 맞는 것이 거의 없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각하지 못하고 살았을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가 면역 질환이 심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은 초기에 빨리 치료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만약에 사고로 다쳐서 손가락이 끊어졌어요. 그럼 빨리 가서 수술을 해야 되겠죠.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회복의 가능성이 떨어지겠죠. 쇼그렌 증후군도 샘조직이 망가지는 질환이니 눈에 보이지 않고 서서히 진행될 뿐 마찬가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쇼그렌 증후군이 초기를 넘어가서 많이 진행되면 기능이 저하되다 못해서 망가진 샘조직을 다시 살려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수술도 안 되고 이식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확진받기 전에 의정 단계에서부터 빨리 치료를 해야만 한다고, 빠르게 대처할수록 유리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최근에는 쇼그렌 진단 혹은 의정 진단을 받자마자 바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쇼그렌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자가 면역 질환이든 상체만 발견되고 무증상인 단계일지라도 예방적 치료를 위하여 내원하는 것은 저는 환자분에게 무조건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쇼그렌 증후군의 알러지 치료 포인트에 대해 설명해 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댓글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